볼까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10-2번 볼 거고요. 1번은 그 2차 부등식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식만 쓰는 거 정도 선에서 멈추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2차 부등식은 조금 나중에. 정석이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자, 10-2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뭔가요?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 그리고 그거를 그린 다음에 나중에 해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2번 물론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따 식으로 푸는 것도 할 건데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현재 원하고 있는 풀이는 뭐냐면요.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림 그려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마이너스 4,0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1,0 여기 있겠네요. 이 두 친구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대요. 그러면 2차인데 위로 볼록하면 마이너스 4,0, 1,0을 지나니까 얘랑 얘의 가운데를 꼭지점으로 가지겠죠. 마사랑 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를 꼭지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이 점선을 추계방정식 대칭축으로 가진다고요. 그럼 그림이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왔으니까요. 최고차의 개수 A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고 그랬어요. 그럼 A의 절대값이 굉장히 크다면 폭이 좁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만약에 A의 절대값이 많이 작다면 뭐 2분의 1, 4분의 1 이런 친구라면 폭이 넓은 근데 여기를 대칭축으로 가지는 야, 왜 이러냐?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고요. 조금 일반적인 형태로 그려서 이것들 중에 이 친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입니다, 얘. 얘예요. 자, 얘인데 문제의 첫 번째 뭐라고 나왔나요? fx는 마이너스 1.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식으로 할 수 있어요. 수식으로 하는 건 이따 할 겁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y는 fx 그래프예요. 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방정식이죠. 함수랑 방정식을 연결시키셔야 된다고요. 그게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얘를 함수 이 친구를 이용하기 위해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1을 연립한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입법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뭘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y는 fx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생긴 친구인가요? x값은 모두 다른데 그거에 상관없이 y값이 모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얘네요. 이겁니다. 그럼 이 둘에 연립했을 때 이 근이라는 건 사실 그래프의 무엇과 똑같다고요? 교점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 친구랑 y는 마이너스 1하고 y는 fx의 교점이 얘라고요. 두 개 생겼네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2차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도 얘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다면 교점 두 개는 당연히 이걸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x좌표 얼마인지 몰라요. 알파라고 놓고요. 여기에 x좌표 얼마인지 몰라요. 베타라고 놓으면 얘랑 얘 가운데에 얘가 있다고요. 그럼 가운데 이야기 아까 했죠?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합치면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그래프가 아니고 A의 절대값이 좁아서 타이트한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여기랑 여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 두 개가. 근데 이 친구들도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늘 성립하는 내용이 됩니다. A의 절대값이 작아서 이렇게 생겨도 이 두 친구가 요 2차 위에 있는 친구는 여기에 대칭이고 이 직선도 여기에 대해 대칭이니까 결과물 두 개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해 대칭인 겁니다. 그럼 이건 그래프 보여드렸죠? 식으로 보여드려 볼까요? 자, fx는 마이너스 1의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했는데 문제에서 이거 이야기에서 여기랑 여기 이야기 나왔죠? 그럼 이건 y는 0, 누구? x축과의 교점을 찾은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하면 f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4랑 1이라는 거라고요. 그럼 2차인데 근 2개 나왔어요. 0으로 만드는 근 2개 나왔어요. 그럼 fx는 분명히 x 플러스 4를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진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죠? 문제 안 나왔어요. a라고 쓸 거예요. 그럼 fx는 마이너스 1 이거요. 이거는 얘랑 a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할 건데 근을 구하는 게 빡세죠? 넘겨서 전개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a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의 근을 구한다고요. 그 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무조건 마3이라는 거죠. 똑같죠? 식으로 접근한 거고요. 그래프로 접근한 거예요. 양쪽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친구는 결국엔 식으로 접근합니다. 결국엔 식으로 접근하는 y는 아니죠. fx는 0이에요. fx는 0에 두 근의 라고 되어 있어요. fx가 아니군요. 미안해요. f3x는 0에 두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주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그때는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f3x는 0이잖아요. 그럼 우리 f3x가 뭐냐면 여기 있죠. fx가 얘였잖아요. 이 x자리에 3x 넣는 거예요. 그래서 a 3x 플러스 4 3x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거의 근이라고요.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의 근 마이너스 3분의 4고요. 이거의 근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래서 둘 곱하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x의 개수가 3배가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x축을 중심으로 그래프의 폭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x축은 그대로 있고요. 그럼 지금 이 간격이 1이었죠?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3x가 아니고 3분의 1 x였죠? 그러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마이너스 4였죠? 근데 지금 x의 개수가 3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 해결책으로는 대입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래. 수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래프로 접근하는 거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혼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됐죠? 정석은 이렇게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는 3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자, 부교재 178번입니다. 이참수 fx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x축이니까 y는 0과의 교점이라서 fx는 0의 근 두 개가 a, b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문제에선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요. 뭐냐면 OA해서 A는 음수에 떨어졌네. B는 양수에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6, 6이면 4 여기 떨어져야 되는구나. 네, 여기네요. 여기가 B, 여기가 A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OA 대 OB가 3대 2라는 걸 내항 외항으로 바꿔서 2OA는 3OB로 바꾼 거죠. 그러면 결국 OA 대 OB가 3대 2라고요. 3대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3K라고 놓으면 여기 길이 2K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3K면 길이로는 이거 길이는 2K라는 거예요. 그럼 좌표로는 0에서 2K만큼 더 갔으니까 얘의 좌표는 2K, 0. 좌표로는 0에서 3K만큼 뒤로 갔잖아요. 그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3K, 0이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길이랑 좌표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쯤 꼭지점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두근이 아니고 이번에 fx구나. f3x 플러스 k. k 썼다. 문제에 k를 썼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이걸 k로 쓰면 안 되죠. p로 적죠. 문제 다른 변수가 이미 다른 형태로 쓰여버렸으니까 p라고 적을게요. 자, 그래서 3x 플러스 k는 0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일 때 k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선 여기부터 정리해보죠. 두근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랑 이거를 더했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p 더하기 2p 했는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p네요. p는 얼마? 1인 거네요. 그러면 f 함수는 점 2개, 좌표가 2,0하고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fx는요. 최고차의 계수는 안 나왔어요. a에 x-1, 2구나.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3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선 f3x 플러스 k래요. f3x 플러스 k는 x 자리에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 3x 플러스 k 플러스 3, 은 0이 되는 걸 찾자고요. 그럼 이거 0이고 이거 0인 거 찾으면 되죠? 그럼 x 얼마예요? 3분의 2 마이너스 k랑 3분의 3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근데 둘을 더했는데 얼마? 마이너스 2라고요. k값 나오겠죠. 뭐예요? 수식적인 접근까지 같이 해줬습니다. 저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양, 하나 음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걸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0번.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접한다 밑줄 치실래요? 오늘 이따가 이야기 드리긴 할 건데 접한다의 의미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닌데 2차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림상으로는 2차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친구가 있는데 X축과 접한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접하는 점이라서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접점이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 이렇게 있어요. 교점 두 개가 있죠. 근데 얘가 조금만 내려가면 교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처음보다 가까워졌죠. 교점 두 개가.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다 여기에 오는 순간 교점 두 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겹쳐서 같은 근이 나오는 걸 뭐라고 불렀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겹쳐서 같은 근 나오는 거. 중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이 생겼을 경우 이 접점의 좌표가 중근이 되고요. 그렇다면 연립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고요.
2차랑 1차 연립했으니까 2차가 나오는데 그 2차 연립방정식의 근이 1개니까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란 내용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가진다, 근이 1개다 이야기에서 접한다 이야기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됐죠? 이건 이따 수업 시간에 좀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건 지금 저 이야기로 좀 놓고 보면 알 수 있는 것부터 그려볼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3b 마이너스인데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k예요. 그리고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k제곱이네요. 그럼 k는 사라지겠습니다. 여기서 k제곱은 사라지고요. ak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아까 접한다는 거, x축에 접한다는 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k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y좌표가 0이잖아요. x축이니까. 됐죠? 그래서 ak-3b-2가 0인 거고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판별식 D가 0이다. 그럼 이거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이게 B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근데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요. 그러면 여기 4K제곱이죠. 이거 전개하면 4K제곱이죠? 사라집니다. 그럼 마사가 있으니까 양변을 마사로 나눠버리면 ak-3b-2는 0이라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판별식을 쓰시든 y좌표를 구해서 하시든 똑같은 게 나오고요. 근데 이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어진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면 0 곱하기 k는 0꼴이니까 k의 개수 a0이고요. k가 없는 이 부분이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도 0이라고요. 나왔네요.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됐죠? a 더하기 b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1번입니다. 밑줄 치고 갈게요. 두 자연수 AB, 자연수 AB의 밑줄 치세요. 자연수라는 조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지금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9고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의 X좌표는 2a입니다. y좌표는 길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y축과 이렇게 x축과 안 만난다고요. x축과 안 만나면 이 y좌표가 0보다 크면 됩니다. 0보다 크면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고요. 아까 이렇게 했더니 판별식 쓴 거랑 똑같은 결론 나왔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하면 교점이 현재 몇 개여야 된다고요? 0개여야 된다고요. 안 만나니까. 그럼 연립방정식의 근이 0개란 이야기예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9인데 19는 0인데 이거의 근이 0개라고요. 2차인데 근이 빵개예요. 뭐 이용해도 된다고요? 판별식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같아요.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같은 결론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 보이니까 판별식 다이렉트로 가죠. 판별식 다이렉트로 가서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9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하면 16a제곱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76 0보다 작다. 그러면 16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76보다 작다예요. 아이고,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이거 뭐예요? 적절한 수를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16이잖아요. 4a 전체 제곱이라고 놓을 거고요. 4b잖아요.
2b 전체 제곱이라고 놓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 A, B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A, B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친구들 4로 나눠버릴까요? 모두 4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묶지 말고 4로 나누고 시작할까요? 4로 나누면 4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요거 19가 됩니다. 숫자가 훨씬 작아지네요. 그럼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9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고요. 제곱했을 때 5의 제곱만 해도 이미 뭐가 돼요? 25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들은 아무리 커도 5를 넘지 못합니다. 됐죠? 근데 하나만 더 줄일게요. 2a의 제곱이잖아요. 이 친구 무조건 짝수예요.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2a가 될 수 있는 건 2나 4까지 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값이 2랑 4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걸 만드는 a 값은 얼마냐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하고 2가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15. b제곱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까지만 되겠죠. 됐죠? 그냥 이렇게 일일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a가 1일 때 1, 2, 3이 됩니다. 자, 그럼 2a가 4예요. 즉 a가 2죠. 어쨌든 4의 제곱이에요. 16입니다. 넘기면 3이죠. 3. 그럼 b제곱이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1까지밖에 없겠네요. 2만 해도 제곱하면 4니까요. 이렇게밖에 없네요. 됐죠? 일일이 센 겁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그냥 세서 정리하는 걸로.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안 만난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셔야 돼요. Y좌표 찾아서 하셔도 됩니다. 됐죠? 시간이 개 많이 남았어요. 자, 혹시 과제해 온 거 중에 질문 있습니까? 부교재에서 혹시 있나요? 없나요? 그럼 그래프 그리기 좀 볼까요? 그래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홀수 쪽에 있는 것들 풀어드렸어요. 짝수 쪽에 있는 거 한 3개 정도만 풀어드리려고요.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네. 보면요. 보면요. 뒤로 쭉 가서 12페이지요. 12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 숫자가 좀 그지 같아서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그럼 이 친구 원래 y는 3x제곱 그래프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y 꼭지점이 마이너스 1, 2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친구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1, 2예요. 여길 마이너스 1로 잡으면 2는 2칸 올라가야겠죠.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왜 마이너스 3이죠? 잘못 봤어요. 자, 그럼 위로 볼록이네요. 여길 지나면서 위로 볼록해요. 그럼 분명히 y축과 만나네요. y축과 만나는 건 주어진 식에 x 0 넣으세요. 얼마예요? x 0 넣으면 나오는 y값? x 0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나와요. 이 자식들이 대답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똑같이 세 칸 내려고 왼쪽으로 한 칸 갈 겁니다. 여기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럼 분명히 X축과 만난 두 점이 있어요. X축과 만난 두 점 뭐라고 불렀나요? X절편이라고 불렀죠. 구하는 방법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입니다. 그럼 Y에 0 넣어볼게요. 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혹시 X절편 구하려고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셨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근해 공식 있었잖아요. 근해 공식 할 때, 근해 공식 유도할 때 뭘 만들었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었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넘겨요. 3x 플러스 1의 제곱은 2.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3분의 2. x 플러스 1은 뿔마 루트 3분의 2.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분의 2고요.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통분해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이걸 쓰는 게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라서. 자, 그럼 여기가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결이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볼게요. 왼쪽 밑에 있는 친구 보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입니다. 최고차이계수 음수고요. x축과 만나는,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하나는 1이고요. 하나는 2, 3, 4, 5입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하다고요. 위로 볼록해요. 그러면 1과 5의 가운데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이죠. 3을 꼭지점에 x좌표로 갖는다고요. y좌표는 여기다 3 넣으면 되겠죠. 3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3, 이렇게 3,4라고 적고요. 위로 볼록하게 그려요.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분명히 y축과 만나죠?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에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여기 지나고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표시하셔야 되는 거 x절편, y절편, 꼭지점. 그리고 얘가 꼭지점을 이걸로 가지고 최고차의 계수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꼭지점은 3,4가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16페이지고요. 이것도 역시 숫자가 이제 인수분해 때문에 숫자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꼭지점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죠. 16페이지에 역시 왼쪽 밑에 있는 친구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인데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넣으면 숫자가 좀 그지같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4군요. 4랑 x 마이너스 플러스 3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랑 어디를 지난다고요? 4랑 마3.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려본다면 4, 여기쯤 4 잡고요. 마3, 여기쯤 잡을 겁니다. 이 두 친구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계수 음수잖아요. 위로 볼록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셔도 되고요. 마3하고 4의 가운데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을 꼭지점으로 가집니다. 꼭지점의 x좌표로. 그래서 저기다 2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이에요. 승민 씨, 동그라미 친 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그럼 거기에 12까지 더하니까 4분의 49가 됩니다. 12보다 조금 큰 수죠. 그래서 12보다 조금 큰 수니까 4, 8, 12. 여기쯤? 그러면 2분의 1, 4분의 49. 이게 꼭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 볼록하죠. 근데 x의 0 넣으면 y값 10이니까 정확히 여기 1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 꼭지점 나왔죠? 꼭지점 나왔으니까 원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을 텐데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49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2분의 1, 4분의 49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어내라는 거였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다룬 거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근을 구했는데 허근이 나왔어요. x절편 구했는데 허근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x축과 안 만난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에 유의해서 이따가 다 그리신 분은 선생님 확인하고 정답지 드릴 거예요. 정답지 드리면 본인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해 온 거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더 질문 없어요? 혹은 확인해 드렸으면 좋겠는 그래프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래프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꼭지점 표시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X절편 표시하셔야 되고요. Y절편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 옆에는 꼭지점의 좌표랑 원래 함수 뭔데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적어주시는 겁니다. 평행이동 안 돼 있는 건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저거 없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더 질문 없나요? 그럼 시간이 개 많이 남았으니까 2교시 수업을 좀 먼저 나가볼까요? 아까 접한다 이야기를 좀만 더 할게요. 교재 피세요. 필기합시다. 그렇죠?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접한다입니다. 접한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가 아닙니다. 근데 2차에서만 한정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요. 나중에 미적분 1을 배우고 나면 명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은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에서 순간 기울기가 같은 경우 있죠. 그때 두 친구를 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근데 이 순간 기울기를 나중에 미분계수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거 미적분 1 할 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요게 이제 원래 접한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건 뭐 의미 지금 이해 못하고요. 그냥 접한다가 원래 다른 뜻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어디에서 이야기냐면 2차의 접선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2차랑 1차가 접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차 있고요. 1차예요. 1차인데 조금 넓은 의미로 직선도 됩니다. 직선도 돼요. X축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걸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해서 생기는 점이니까 이건 교점이 아니고 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교점이 몇 개여도 되냐면 한 개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2차랑 1차가 접한다 이야기하면 교점이 한 개라는 이야기를 써도 돼요.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2차랑 요 1차를 연립 방정식에 근이 한 개면 돼요. 근데 여러분 2차랑 1차랑 연립하면 몇 차가 되죠? 2차가 돼요. 근데 2차인데 근이 하나니까 뭐가 되냐면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됩니다. 누구요? 요 연립 방정식에 판별식 D가 0이면 되고요. 이게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 중근이 바로 접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땡땡땡이라고 놓으면 중근을 알파로 가진다와 모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2차랑 직선일 때는 접한다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됐죠? 꼭 X축일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직선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살짝 어렵거든요. 뭐냐면 2차랑 2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2차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교점, 접점인 거죠.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2차가. 이렇게요. 이렇게 돼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잠깐만 앞에 봐주세요. 여기까지 다루는 경우 많지 않은데 어쨌든 하는 김에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요. 2차가 있어요. y는 x제곱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이 친구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개 잘 그렸네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식은 뭐냐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x-1의 제곱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접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요 점을 찾으려고 두 개 연립할 거예요. x제곱은 x-1의 제곱 만들고요. 넘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은 0이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라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써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1입니다. 결국 연립하니까 식이 몇 차예요? 2차죠. 2차죠. 아, 미안해요. 1차죠. 식이 1차잖아요. 1차잖아요. 1차면 아까 2차, 1차 연립했으니까 이게 2차라서 근이 몇 개인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연립하니까 몇 차예요? 1차잖아요. 이건 접점이 아닙니다. 이건 접점이 아니에요. 이건 접점이 아니고 교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접점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원래 접점의 의미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에서는 이거는 늘 한 점에서 만나면 접점이 맞는데 2차일 경우 접점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야기를 한다면 교점이 2차를 연립했는데 교점이 한 개다. 이건 안 돼요. 교점이 한 개지만 접점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요. 2차에서. 그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건 돼요. 2차랑 2차를 연립했어요. 2차랑 2차를 연립했는데 연립 방정식에 근이 한 개. 요거 중근인 거죠. 요거는 안 되고요. 요거는 안 되고 뭐만 되냐면 중근만 됩니다. 여기 알파, 콤마 땡땡땡. 알파, 콤마 땡땡땡. 그래서 중근 알파를 가지는 거나 아니면 판별식 D가 0인 경우죠. 연립했는데 판별식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2차란 뜻이에요. 이거 왜 안 된다고요? 1차라서 안 된다고요. 알겠죠? 2차 연립했는데 근이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접하면 되는 걸로 근이 한 개면 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접한다 이야기예요. x축과 접한다. x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y는 0하고 주어진 2차를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1,0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중근의 값이 1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오늘 필기할 내용입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 이야기할게요. 절대값 그래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거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결론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해되는 건 나중에 그래프를 좀 더 많이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고 좀 해석을 해야 돼서요. 요거를 좀 암기합시다. 뭐냐면 y는 fx 그래프에 대하여 y는 절대값 fx 그 다음에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려요. 그리고 밑에 있던 친구 있죠? 밑에 있던 친구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자, 그럼 위에 있던 친구는 그대로니까 이건 y는 fx라고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뭐 했다고요? 대칭 이동했죠. x 대칭했네요. x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원래 마이너스 y는 fx인데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적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y축 오른쪽 부분 요걸 그려요. y축 오른쪽 부분 그려요. 그럼 이거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fx고요. 이 친구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건 y축 대칭했죠?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이것도 적어주세요. x의 제곱은 x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고 x 제곱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절대값 문제 90%는 얘입니다. 5% 정도가 이거예요. 그럼 남은 5%는 뭐예요? 이 두 개가 아닌 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아닌 게 나오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절대값 문제 기본 접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적으시고요. 요거 이야기부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적으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모르셔도 돼요. 왜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를 우선 그리고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요. 아까 이야기해서 여기 x축과 만나는 두 점 있죠? 여기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편의상 놓을게요. 자, 근데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건 요 얘기입니다. y는 절대값 fx예요. 정석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 절대값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맞죠?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건 누구예요? x예요? fx예요? fx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순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주어진 친구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순간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 이건 x의 범위가 아니고 fx의 범위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으려면 사실은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부등식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는 y 해서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린 이 그래프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는데 fx를 한 문자로 정리했어요. 뭐라고 정리했어요? y라고 정리했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찾아볼게요. 자, 적당히 멈추고 앞에 보세요. 이거 처음 할 때 중요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이 점 y 값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y 값이요. x 값 말고 y 값. 0보다 크죠? 우리가 원하는 점이에요. 이 점 y 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원하는 점입니다. 이 점 y 값 0보다 커요? 원하는 점이에요. 이 점 y 값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y 값 0보다 작아요? 원하지 않아요? 여기 y 값 0보다 크죠? 원하는 거예요. 그럼 y는 fx 그림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찍어보면 이렇게 찍힙니다. 됐나요? 근데 y 원래 없었어요. 우리 편의상 넣어준 겁니다. 편의상. 그럼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 최종 목적입니다. 그럼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은 얘죠? 얘를 가져오겠다고요.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은 얘죠? 이걸 가져와요. 이 점에 해당하는 x값은 얘입니다. 이걸 가져와요. 그럼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x값은 바로 밑에 있는 얘들입니다. 저걸 다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베타보다 큰 점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베타보다 큰 이 점들을 가져와서 함수에 집어넣죠.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부등식의 의미입니다. 부등식 뭐예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은 얘네죠? 그걸 만들어주는 x의 범위는 이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되는데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y는 하고 fx. 근데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럼 y는 fx 그림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y는 fx 그림 여기 그려져 있죠? 밑에다 다시 그릴까요? 자, y는 fx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놨어요. 자, 그럼 y는 fx 그림을 그려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을 가져올 거고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이 영역을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도 해야죠. fx가 0보다 작은 걸 찾을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는 y 해보면 y는 fx 얘죠? 얘예요. 근데 이거의 y값이 0보다 작은 친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 점들이 y값이 0보다 작은 점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는 이 친구들이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 x의 범위로 바꾸면 이 이야기를 x는 알파와 베타의 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냥 해석한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걸 해석하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fx를 그려서 x의 범위가 알파와 베타 사이인 걸 가져오자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fx 그림은 y는 fx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뭐의 부호가 바뀐 거냐면 사실은 y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y는 fx랑 비교해 본다면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그러면 fx 그림을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에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x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해당하는 그림은 얘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면 개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 놓고 보니까 원래 그래프에 x축 위에 있던 건 그대로 살았네요. 원래 그래프에 x축 밑에 있던 건 대칭, x축 대칭 이동해서 올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y는 fx가 되고 밑에 있었던 이 친구는 대칭 이동해서 올려서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뀐다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fx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워야 나중에 해석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 숫자를 넣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예요. 5x 마이너스 6으로 할까요? 4x 마이너스 5x 이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죠? 절대값이 어떻게 씌워져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준 숙제를 못하면 오늘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인수분해돼요.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 2, 0, 1, 2, 3, 4, 5. 5를 지나면서 원래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5의 가운데 둘 다 해서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2고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9예요. 비례는 조금 안 맞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식 전체에 씌워져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살려요. 그럼 이거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예요. 됐고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거. 이건 대칭 이동해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좌표가 정확히 대칭 이동해서 올라갔으니까 2,
9가 돼요. 됐나요? 식은 뭐가 돼요? 식은.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y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를 절대값 씌운 그래프고요. 이 두 영역은 요거 식을 쓰고 가운데 영역은 음수배한 이 식을 씁니다. 식까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하는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식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됐나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개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해석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외웁시다. 암기해서 그냥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려내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식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됐죠?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두 개 케이스가 아닌 거는 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었던 친구 이야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y는 fx부터 출발합니다. y는 fx 그림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필요는 없지만 알파, 베타를 적어 놓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 y는 f인데 절대값 x였었어요. x가 아니고 절대값 x. 자, 그럼 똑같이 물어보죠.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굽니까? x죠, 이번엔. 아까는 fx였고 지금은 x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현재 양수네요. 그럼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지금은 절대값 안에가 뭐예요? 음수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죠? 그러면 절대값을 얘가 절대값을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라고요. 그럼 아까 전처럼 y는 fx 그림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올 거고요. y는 f-x 그림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역시 그려볼게요. y는 fx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요. 이거죠? y는 fx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어디 가져온다고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똑같이 짚어보죠. 이 점의 x좌표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이 점의 x좌표 얼마예요? 0입니다. 이 점의 x좌표 0보다 작아요. 작아요. 우린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올 거니까 여기 포함해서 요만큼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릴 거예요. y는 f-x 그림이요. y는 f-x 그림이요.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x의 부호가 바뀌었죠. x의 부호가 바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이걸 y축 대칭 하시면 돼요. y축 대칭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그래프, 점선을 그려서 이 그래프에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가져오자고요. x 양수 음수 가져올 겁니다. 그럼 뭐만 가져오면 돼요? 이것만 가져오면 돼요. 이것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리고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이 y는 f-x라고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보여요? 원래 y는 fx 그래프에 y축 오른쪽 부분을 살려서 그걸 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야기는 다 뭐였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1교시 끝날 때 드렸던 그래프를 종이 보세요. 여기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 25페이지라고 적혀있는 제일 마지막이 있거든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왼쪽 위에 있는 친구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2x 마이너스 4 더하기 3입니다. 자, 물어보죠. 절대값이 식 전체에 씌워져 있나요? 이거부터 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이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이거에 예시 들어드려야죠. 미안합니다. 자, y는 아까 한 거 똑같이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적어드린 거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x은 x제곱의 절대값과 똑같고 x 절대값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해서 사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x 절대값의 제곱 빼기 4 절대값 x 빼기 5랑 같아요. 맞죠? 이거랑 이게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이건 가만 생각해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x의 절대값을 싹 씌워버린 친구가 됩니다. x에만 절대값을 씌웠다고요. 뭐예요? 이 얘기예요. x에만 절대값을 씌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안 써요. 이건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절대값의 제곱과 똑같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그려보죠. 아까 그렸었죠? 이 그래프 그리면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하고 1, 2, 3, 4, 5. 5를 지나는 친구고요. 꼭지점의 x좌표 2였고요. 2, 아까 얼마였죠? 9였나요? 네, 2, 마이너스 9. 2, 마이너스 9를 꼭지점으로 하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뭐 대충 여기쯤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원래.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이 친구의 x에만 절대값이었죠.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리고요. y축 오른쪽 부분 살려요. 그럼 얘는 원래랑 똑같으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고요.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y축에 대해 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2, 마이너스 9가 몇 콤마 몇으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로 가겠죠. 대칭했으니까. 그 다음에 5, 0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 0으로 가겠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여기는 꼭지점이 2개나 살아있네요. 꼭지점 2개 있고요. 여기도 꼭지점입니다, 사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친구들을 표현하시고 요거랑 요거도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x만 절대값을 씌웠다는 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하나 더요. 자, 아까 썼다 지웠던 이 그래프에 있는 마지막 장의 왼쪽 위에 있는 y는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2x 빼기 4 더하기 3이요. 자, 이 친구 x에만 씌운 거 아니에요. x에만 씌워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식 전체에 씌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석적인 기본적인 방법으로 풉니다. 절대값 안에가 양일 대 음일 대로 나눈다고요. 이거 절대값 안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이거 절대값 안에 누구 있어요? 이거 하면 쓰는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2x-4예요. 그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시고요. 그럼 절대값 안에가 2x-4가 0보다 크다. 양수네요. 이 순간은 그대로 나옵니다. x제곱 플러스 2x-4 플러스 3이라고 적으시고요. 이건 절대값 안에가 음수네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식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4 뿔 3이니까 마 1. 그리고 요거 정리하면 사실은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역시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는 이거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올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오고 합치면 된다고요. 그럼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이죠? 인수분해는 안 돼요.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1 플러스 1이네요. 마2 마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가진다고요. 그럼 어차피 개형이니까 계략적으로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쯤 있죠? 여기 꼭지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해요. 근데 분명히 y축과 만나죠? 0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서 만날 거고요. 이거 x절편은 애매해서 안 할 거예요. 너무 무리수잖아요. 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뭐가 좋을 거라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2가 여기쯤 있겠죠? 이 영역만 가져올 거라고요. 그럼 어차피 이건 우리 안 쓸 거예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볼 거예요. 자, 여기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개 높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입니다. 비율이 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오른쪽만 가져온다고요.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1이에요. y좌표는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8 하니까 6. 1,6입니다. 1,6이고요. 그럼 여기쯤 1, 있고 여기 7이니까 여기보다 좀 밑에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으로 하고요. 0 집어넣으면 7이에요. 그럼 여기 지나는. 근데 한 칸이죠. 여기가 1,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칸 한 칸이니까 한 칸 한 칸 여기서 정확히 맞나요? 그래서 여기 지나면서 여기 지난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요? x가 2보다 작은 거. 여기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은 사니까 1,6 적으시고요. 여기 y절편 살았으니까 5가 아니죠. 7 적으시고요. 자, 이거식 뭐였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y. 이거식 뭐였어요? 얘죠?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있죠? 여기에 뭘 적으셔야 되냐면 이거 계산은 다른 종이에 따로 하세요. 여러분들 적으셔야 되는 건 이렇게 함수가 변하는 순간의 좌표, 그 다음에 변한 이후의 식, 변한 이전의 식 하고 꼭지점이 있으면 꼭지점. 이건 2개 있으니까 2개 다 표현하는 거고요. 이렇게 축과 만나는 점. 이건 y축과 만나는 점인데 x축과 만나는 점 없죠? x축과 만나는 점 없으니까 그건 빼고 이렇게 축과 만나는 점 표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절대값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고요.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왜 외우냐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기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외에도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건 다 풀릴 겁니다. 알겠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남은 시간에 투데이 하시고 과제 다 하신 다음에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석 과제 안 나갈 겁니다. 됐습니다. 끝. 다 적으시고 적으신 분은 투데이 하시면 됩니다.